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149회 이 작가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네, 길었던 휴가를 마치고 네. 이번 주부터 복귀해서 이제 출근한 지 4일 됐죠? 월요일부터 했으니까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겠죠? 아니 놀 땐 좋았잖아. 놀 때는 좋았고 놀 땐 좋았으니 당연히. 그리고 그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는 살짝 바보 연기를 하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잘 모른다.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또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되고 지금 바보 연기를 한 4일째 하고 있는데 너무 긴데? 네. 짬이 있는데 4일은 네. 너무 긴데. 근데 이제 남들이 조금 저 연기 아니냐? 네, 살짝 혐오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번 여름에는 여름 휴가는 없는 걸로 된 건가? 땡겨 쓴 게 된 건가? 아니면 특별 휴가로 되는 건가? 병가인가? 원래 정신병 도져가지고 쉰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휴가를 또 네. 저 위대한 용도자 또 저희 대표님께서 휴가를 너무 그 극성수기에 몰려서 가면 코로나가 또 걱정이 된다. 가급적이면 그때 피해가라. 라는 공지 나오자마자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을 바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름 휴가를 쓴 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연차는 또 남아있어요. 아니 그래도 연차야 뭐 그렇군요. 네. 병가는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요즘 비가 와서 조금 선선해졌는데 올여름 무더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참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좀 다는데 삼선교 불효자라는 분께서 네네. 댓글을 좀 달아요. 삼선교는 3가지 선행을 하는데 거기서 효행만 빠진 뭐 그런 3가지 선행인가 봐요. 삼선교? 그럼 종교였어? 네. 삼선교 불효자. 이분이 우리가 이제 그때 총선 당일날 하루 전인가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해보기 위해서 오늘 녹음한다고 어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비웃었어요 이분이 댓글로. 그래요? 네, 댓글로 비웃었습니다. 삼선교 불효자님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나이로 따지면은 이것도 불효네요 일종의. 왜요? 네, 저희가 훨씬 나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그 달라스 매버릭스 팬인가 봐요. 그래요? 대문 사진 달라스 매버릭스 로고인데 NBA 팬인 거 보니까 아재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젊은 사람들 요즘 NBA 안 보잖아요. 보나? 저희로부터의 불효를 허하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핸드폰 뒤는 또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저 바닥에다 흘렸어. 네. 아니면은 또 최근에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그리고 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바깥에서 농구를 실제로 하기에는 또 좀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또 관람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군요. 삼성교 불효자님 관심 감사합니다. 관종이니까. 네. 한 주간 영화 본 거 뭐 봤습니까? 네, 말씀드린 사라진 시간. 저는 경찰이었고 가족도 있고 그게 다 사라졌어요. 정진영 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우 정진영. 맞다. 네네네. 맞다. 과연 김윤석 배우가 감독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것에 이어 과연 정진영 씨도 감독으로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진 영화였는데요. 과연? 네, 제 평가는요.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 영화가 일단은 재미 면에서는 만족스러워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초반부에 엄청 민망한 그 무슨 달달신 신혼부부의 시골로 부임된 자청에서 부임되어 온 선생님의 부부가 연출하는 그 초반 달달신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알콩달콩 뭐라고 하시는데 꽁냥꽁냥 신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넘어가면서부터 멱살을 휘어잡고서 영화 끝까지 그냥 질질 끌어대는 관객을 그런 흡입감이 있어요. 우리가 그 흡사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서 그 초반 20분만 허접한 거 참아내면 그 뒤부터는 속옷을 적시는 폭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 자체는 재미가 있고 완성도 면에서도 제가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평론가들이 찬사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근데 정말 장르 영화를 보는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장르 영화를 보면은. 왜냐면, 근데 저기 스릴러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하나의 장르를 다루고 있거나 하나의 중심 스토리를 갖고 있거나 하나의 기조 분위기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걸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배를 낚싯배를 몰고서 네? 밤에 밤낚시를 나가다가 표류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내가 키를 잡아야겠네 해서 배를 키를 잡고서 난관을 해결하다 보니 수학여행을 잘 도착을 해서 수안본천에 몸을 담그고 있는 이런 영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네. 남의 인생에 삽입이 돼요 조진웅이. 조진웅이 초반에 알콩달콩했던 비밀을 안고 있는 선생님 부부, 한 분은 선생님이죠. 그 요 부부의 신혼 부부의 그 어떤 비밀이 동네 주민에 의해서 살짝 밝혀지면서 의문의 화재 사고로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하러 조진웅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한답시고 마을을 막 들쑤시고 다니죠. 여기서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장님부터 해가지고 시골 북한 사람들이 풋풋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자네가 그랬잖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반에 상당 부분 연출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얼큰하게 술을 취하고 마을 잔치에 동참했다가 조진웅이 술 취하고 깬 다음부터 갑자기 자기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상황과 설정이 마치 내가 RPG 게임에서 다른 캐릭터를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것 같은 나의 기억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역을 맡고서 등장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선생님 왜 그래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요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영화 끝나는 부분에 요런 얘기 듣고 나면 또 관객분이 또 극장 안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거구만 요렇게 제시를 하다 보면 관객이 또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석연치 않다. 야 이거 너무 키우고 떡밥 다 회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이 갈릴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결말을 내려요. 그래요? 네. 지금 평이 그 일반인 관객들 사이에서는 악평이 주를 이루고 있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많은데 박평식 씨도 별을 3개를 줬으니까요. 네네. 이동진 씨도 3개 줬고 4개 주신 분도 많네요. 네. 한국의 머롤랜드 드라이브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네. 쉬운 영화는 아니란 얘기네.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 전개랑 내러티브 자체는 상당히 쉽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돼요. 큰 사고를 할 거 없이. 그런데 영화를 끝나가면서 이게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던 미스테리 외피와 정말 무관하게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덤덤하게 가버려요. 뭐 여기에는 진짜 용하신 신경정신과 의사 원장님이 계시는 병원이다. 거기 한번 가보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간판 옆에 그 선생님 프로필 옆에 생활의 달인 제68회 만두피 달인 수상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영화예요 이게. 살짝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걸 막 웃기게 보이게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루즈한 분위기 속에서 이건 왜? 뭐 이런 의문이 계속 연속해서 드는 그런 느낌의 영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흡입력으로 따지면 근자에 봐왔던 영화 중에서 글쎄 15손가락에 꼽을 만한 올해 극장 가서 본 영화 중에 15손가락. 올해는 극장을 그 정도 못 갔고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괜찮은 영화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영화를 보기 전에 사전 정보 전혀 없이 가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고 버스에 달려있는 광고판만 보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찾아보지 말아야겠다. 그냥 가서 봐야겠다 하는 영화가 있고 좀 석연치 않은 건 평론가들의 평을 보잖아요. 근데 평론가들의 평이 이미 극장 문으로 드는 제 가슴을 많이 열어젖혔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지. 쟤들이 얘기한 그대로네. 그런 면도 있네. 요런 건 또 내가 좀 발견한 거네 하면서 보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진웅 여기서도 또 그 입술을 푸룩거리는 그 연기를 합니까? 하는 아니 입을 받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배우가. 네. 입은 그 입을 갖고 나오는데 조심은 하고 그리고 조진웅은 제가 처음 해봤을 때부터 그 화이인가? 화이에서 처음 봤고 그 이전에는 뭐 단역 같은 거 하셨겠죠?
화이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호감을 갖고 있어요. 연기도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연급 배우들이 거의 신 스틸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삭스 스틸러? 진짜 나와서 다 해? 조연이? 나와서 한두 번 웃기기 시작하면 이제 피식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코미디 영화로서도 훌륭한 파트들이 존재합니다. 영화는. 여기 나오는 이 차수연 씨. 네. 이분 참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있는 네네네. 배우인데. 네, 저도 그분은 이제 이렇게 존경하기로 했어요?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선빈 씨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선빈?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가가 일단은 뭐 영화의 루즈함이나 뭐 이런 완성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대사가 너무 올드하거나 오글거린다. 네. 이런 평가가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휴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죠. 네. 정진영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변명일 수도 있지만 초반부에 그 신혼부부들이 연출하는 그 대사들은 다분히 연극적이고 70년대적인 대사들로 배치를 하고 다소 오글거릴 수도 있게 만들고 되게 정형적으로 되게 화목해 보이는 그 부부를 만들어서 후반부에 조진웅이 닥치는 상황의 어떤 극적인 상황, 극적임 그것과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그냥 말려 들어가면서 영화 초반부에 있었던 내용은 거의 싹 잊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고 본인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의도는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화살을 쏜 다음에 관역을 그린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본인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뭐 믿어야죠, 뭐. 그렇구나. 네. 제가 이런 비슷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영화를 오늘 보고 왔거든요. 한번 대사가 진짜 오글거려요. 네. 그 영화가 바로 뭐냐면 뭐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와, 유아인. 네, 살아있다를 보고 왔습니다. 네. 샵, 해시태그 살아있다. 네, 해시태그 살아있다. 그 좀비물.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 좀비물이 좀 꽤 많이 만들어지죠. 그 부산행 이후로. 우리나라 이제 특산물이죠. 그렇죠. 좀비. 그렇죠. 그리고 부산행 때도 그 좀비 엑스트라들의 연기가 야,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고 잠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감나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 저는 공원묘지에서 섭외한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넷플릭스 그 뭡니까 킹덤. 네네. 킹덤에서도 야 좀비 엑스트라 분들의 연기가 대단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 살아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요 살아있다, 여기서도, 그 좀비, 이제는 외국에서도 좀비 영화 찍으면은 우리나라 좀비 엑스트라들 수입해다 쓸만할 것 같아. 여기서도 그 좀비 연기자들의 또 활약이 좀. 몸찐 연기.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았고요. 내용은 이제 아파트에서 그냥 뭐 백수 건달인지 아니면 휴일이라서 그러는 건지 늦잠 자고 밤새도록 게임 하고선 늦잠 자서 일어난 유아인이 가족들은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 단체로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파트에 남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게 이 세상이 좀비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갇혀 있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가족들 생사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음식도 다 떨어졌고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던 찰나에 그 아파트 단지 건너편 동에 또 다른 생존자 박신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좀비 소굴을 탈출을 한다. 거기서 벌이는 사투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가 엄청 오글거려요. 네네. 단어 하나 선택, 문장 하나 선택. 그 문장을 이렇게 좀 누군가한테 이렇게 대사나 문장을 좀 감수를 받을 수는 없었을까 싶은데 여기 보니까 각본은 맷 레일러고 각색은 조일형인데 이 조일형 가명이겠죠? 한국 분인데 아무튼 조일형이 씨가 이거 좀 너무 좀 올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살아야 한다예요. 살아야 한다. 얘네를 살려야 한다 생각이 나네요.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살려야 한다를 여기다 차용해서 갖다 썼을 건 아니잖아요.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 살려야 한다는 어떤 쇼였고 여기서 유아인이 자기 컴퓨터 옆에다 메모지에다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 그거는 컴퓨터 옆에다가. 근데 그거는
자기의 의지가 표명된 거잖아요. 나 네. 꼭 살아나갈 거야. 라는. 네. 옛날에 박근혜가 살려야 한다 이러는 네. 건 쇼였고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건데 거기서 갖다 썼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야 한다. 이게 잘 안 붙어요 입에. 살아야 한다. 풍자. 네. 살자. 네. 차라리 살자. 그것도 잘 안 붙나요?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 유아인과 박신혜 양의 그 네. 대사 오가는 대사 중에서도 좀 오글거리는 좀 대사들이 좀 꽤 있고 특히나 여기서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생존자 네. 의문에 쌓인 또 다른 생존자가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 내뱉는 말이 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잔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털어놓을 때 아니면 읍소를 할 때 관객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사실 저런 사람들의 저 입장도 이해는 돼 라면서 그 사람 캐릭터에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그래도 한편 이해는 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캐릭터에 어느 정도 이입이 되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주인공의 선택이 이제 점점 이제 더 궁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 아저씨가 막 털어놓는 말이 그 또 다른 제3의 생존자가 털어놓는 말이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아이씨 왜 저를 주저리 떠들어 그냥 빨리빨리 액션이나 해라는 거기 영화 내에 있는 역할 그 캐릭터들은 그 아씨 말에 수긍하고 안 하죠. 안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관객도 다 네, 관객도 수긍 안 하고 그 사람 캐릭터들도 수긍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아유 연출 너무 구리고 대사 너무 구리다 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영화가 뭐 다 모든 거를 뭐 물리법칙에 맞추고 뭐 그냥 앞뒤를 다 논리적으로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좀 그게 좀 너무 심한 게 이쪽 동에서 저쪽 동으로 생존자끼리 밧줄을 하나 연결해서 거기로 음식을 바구니에 달아서 쭉 건너 네네. 보내줘서 먹고 네. 이쪽에서 또 물을 구하면 또 저쪽으로 쭉 해서 보내줘서 먹어요. 네. 근데 처음에 박신혜 쪽에서 유아인 쪽으로 그거를 쫙 보낼 때 네. 톡 건드렸더니 바구니가 쭉 가서 네. 유아인네 베란다로 탁 떨어지길래 네. 아 저쪽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위치 네. 에너지가 있으니까 저기 쭉 네. 가나 보다 했더니 유아인이 박신혜한테 보낼 때도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가. 톡 건드렸더니 그냥 쭉 해서 거기까지 가. 아 요런 장면이라든지 아파트 문이 분명히 잠겼는데 좀비가 어떻게 열고 들어와요. 문을. 그래서 냉장고로 막 막아서 그걸 막는데 그러니까 어떤 좀비가 자꾸 침입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뭐 시건장치 고장났다든지 뭐 어떤 그에 맞는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들어오고 그런 장면이 좀 여러모로 눈에 좀 걸리는 장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연출이 좋다고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웹툰 원작은 아니죠? 웹툰 원작 중에 영화화되면 그런 경우들 종종 생기잖아요. 그거 아닌가? 이게 이제 원작은 이 맷 레일러라는 사람이 그 각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름만 봐서는 외국인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이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인 그 릴리 플랭키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에드가 앨런 포를 좋아하는 그 일본 그 소설 이름 뭐죠? 에더가와 람포. 그런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7명의 비밀 결사 이름일 수도 있고. 근데 외국인일 것 같은데 이 맷 레일러라는 사람이 각본을 쓴 만큼 원작도 영화 언론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IMDb에 정보는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영화 개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를 리메이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출이 이제 좀 후지고 연출이 후지다 보니까 이 유아인이 초반 한 30분을 혼자 이끌어 가거든요. 혼자만 나와요, 계속. 네. 방 안에 갇혀 있는 장면만 나오니까. 거기서 그 유아인의 심경의 변화 같은 거를 뭐 유아인은 나름 열심히 연기했겠지.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출하냐, 어떻게 또 편집해서 붙이냐에 따라서 쟤 왜 저래? 라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쟤 왜 저래로 보여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박신혜 양 굉장한 미인 아닙니까? 그 비슷한 분위기 계열에선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 계열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잠시만요. 제가 약간 청담동 며느리 계열? 아니요. 요렇게 비슷한 계열 건축학개론의 저는 수지는 안 칩니다. 수지는 안 칩니까? 네.
이거 어떻게 쓰든 간에 수지 팬이 이렇게서라도 댓글 달면 뭐 요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아. 아닙니다. 보아 좀 느낌 있지 않나? 그 배우 한예진 씨도 있죠. 한예진. 네, 기성용이란 네, 기성용 선수. 네. 턱이 좀 닮았네. 네, 요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요런 류의 좀 지적인 거랑은 또 다르게 살짝 똘똘하고 그 고등학교 퀸카 같은 계열에다가 좀 차분할 것 같은 요런 이미지 가진 요런 검색해가지고 다음번에 쭉 뽑아올게요 리스트. 어떤 네.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탑이다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탑이라는 거 아니야? 네. 야, 근데 이 박신혜 씨가 벌써 30세인데 90년생이 30세네? 우리 몇 살이야 그러면? 예병. 요 90년생이 30세예요? 이거 참나. 하여튼 이거 박신혜 씨가 네. 저는 상당한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만큼은 안 예쁘게 나옵니다. 네네. 열연했네요. 글쎄 이걸 열연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원래 박신혜 씨가 이렇게 생긴 거였는지 아니면 감독이 배우를 빛나게 하는 걸 잘 못하는 건지 안 한 건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상 자체로는 박신혜 씨가 참 별로 아름답지 않고요. 유아인 씨도 전혀 멋있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 약간 좀 뭐랄까 그 아파트에서의 그 어떤 닫힌 공간에서 공포물 그 다음에 네. 얘네들이 아파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네. 아파트 동을 가로질러서 다른 동을 올라가서 뭐 옥상으로 막 가는데 계단으로 막 쫓아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장면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영화들이 막 떠올라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월드워 G에서 네. 보면은 이동할 때 네네. 좀비들한테 물리는 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팔뚝 이런 데다가 박스 네. 테이프로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칭칭칭칭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그거 저 아니에요? 부산행? 부산행에서도 있었군요. 네네네. 어떤 그런 장면. 그러니까는 여러 다른 영화들에서 본 클리셰 같은 거. 계단에서 막 싸우는 장면 정말 월드워지. 그래서 그런 장면들 막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아파트를 건물을 막 오르는 거 보면은 또 엑시트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남녀가 막 그 네. 수직으로 된 건물 위를 오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뭐 계단으로 올라가지만 물론.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옥상에 헬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옥상으로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엔 사투 끝에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약간 예전에 그 새벽의 저주의 결말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 맞죠? 새벽의 저주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새벽의 저주가 그 좀비 영화는 맞는데 네. 나중에 그렇게 비슷한 허탈한 결말이 보트 타고 어디를 갔는데 저기로 건너가면 저 섬에는 음. 이제 좀비가 없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도착했는데 무태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비들이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끝나잖아요. 오케이. 그 참 뭐 해서 이게 새로울 거 하나도 없고 뭐 이야기가 뭐 그래서 본대로 다 흘러가고요. 이 영화의 최대 그 진짜 이건 도저히 좀 못 봐주겠다 싶은 곳은 이 좀비 영화라고 치면 을에 등장하는 게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라는 게 또 이게 을에 등장하잖아요. 네네. 여기에서도 그런 걸 말해주는 씬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네 둘이는 이 아파트에서 각자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라고 한동안 생각하다가 영화 중반에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때는 서로가 반가워서 아주 그냥 금방 친해져요. 그러고 나서 제3의 생존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네네. 영화 다 봤네. 가서 보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네. 아무런 힌트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의심해요. 이제 그런 장면.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무런 앞뒤에 뭐 적이 없이 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좀비보다 무서운 거 이게 한번 나오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배우들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갑자기 의심을 하는 요렇게 넘어가는 요런 게 편집이 잘못했네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 거 좀 있고 어쨌든 이 좀비 엑스트라들의 활약만은 정말 경이롭다라고 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류의 영화를 구태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개봉했다 하면 또 개봉한다 그러면 또 기다리고 또 넷플릭스에서 또 언제 또 시즌2 나오는 거야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그 어떤 특정 배우의 팬처럼 좀비의 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네, 분이겠죠. 그 무조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장바구니 뭐 찌마기 뭐 이런 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개봉을 하셔서 또 극장에서는 나름 또 재미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극장 오늘 저 봤는데 오늘 3명이서 봤거든요. 저 포함 3명.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상투성이라든지 네. 개연성 이런 것들이 네. 그 넷플릭스 드라마의 어떤 킹덤만도 못해요. 저도 아, 그래요? 킹덤도 뭐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 유아인 씨가 가지고 계셨던 티켓 파워 만약에 그런 것이 존재했다면 그게 요즘에 유아인 씨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 극장 그 개봉에 맞춰서 홍보를 하러 나오셨겠지만 이 프로 저 프로에서 그게 요즘 또 개운하게 그 유아인 때문에 보러 간다라고 말씀하기에는 다른 분한테 좀 석연치 않은 시점이에요 요즘. 유아인, 그래도 유아인 좀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I am a hero라는 일본 좀비물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좀비에 감염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생전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행동들을 계속해서 좀비화된 이후에도 반복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였던 좀비는 네. 계속해서 높이뛰기를 반복해서 머리가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계속 네, 맨 땅에다가. 그분 한국 배우라는데. 그래요? 네네. 이거 한국 차별 들어갔네 감독에. 그러니까 뇌가 없다는 거죠. 혐한. 그 일부러 한국 배우한테 그런 힘든 거 시키고. 어쨌든 네. 여기에도 이제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저기서 뭐 다 짜증기 좀 한 느낌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막 화염병이래 막 연막탄 던지고 막. 네. 좀 이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좀비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나는 좀비물 좋아한다. 그리고 영화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이런 거, 그럼 난 그런 영화를 재밌는 영화라고 친다 하시는 분은 보셔도 되겠어요. 해시태그 살아있다. 네. 저는 일단 가서 한번 관람을 하겠습니다. 반추합니다. 반추. 네. 그리고 또 저희 상영 시간이 짧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살아!